살다 보니 이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연락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만날 약속도 뜸해지더군요. 회사 동료들과는 퇴직과 함께 연락이 끊어지고 동네 지인들도 각자 바쁜 일상에 치여 지내며 가족들마저 자신들만의 삶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립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며 지내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더욱 커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왜 이렇게 혼자가 된 걸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피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진짜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명절 때나 생일 때나 축하 문자 한 통 오는 게 고작이에요. 실제로 제 상담실에 오시는 60대, 70대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경제적 여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 둘 곳이 없는 외로움이 가장 견디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 65세 이상 노인의 33%가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3명 중 1명이 외롭다고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의 원인을 살펴보니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외로운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은 모두 비슷한 것들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특정한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만 덜어내셔도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30년간 상담을 해오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본 경험과 실제 변화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거에 대한 집착을 줄이세요. 상담실에 오신 한 7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번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요즘 젊은 놈들은 IMF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분은 처음에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의 반응이 시들해지는 것을 느끼셨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다가 지루해하는 게 보여요. 심지어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요. 젊은 친구들과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이야기는 듣지 않으니. 여러분, 과거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과거 이야기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반면 젊은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 이야기가 80% 이상이라고 하죠. 이런 차이가 세대 간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찾는 시간이다. 그 남성분께 조언해 드렸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열에 2번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 8번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있어? 이번 주말엔 뭐 할 예정이야? 새로 나온 드라마 봤어? 요즘 어떤 운동하고 있어? 이런 질문들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듭니다. 6개월 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젊은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를 걸어요. 동네에서도 인기가 좋아졌어요. 과거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니 현재가 훨씬 가벼워진 것입니다. 2번째,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줄이세요. 한 60대 여성분이 제게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애들을 키웠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 명절에나 얼굴 보기 힘들어요. 전화도 제가 먼저 해야 하고 아이들이 저를 소홀히 대하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며느리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 같고 아들은 아내 편만 드는 것 같아요. 그분은 매일 자녀들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를 잘 모시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서 점점 우울해지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한국 부모들의 90% 이상이 자녀로부터 받는 관심과 사랑이 자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들도 직장 생활, 육아, 경제적 부담 등으로 하루하루가 벅찬 상황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경제적 부담은 더 무거워졌으며 개인주의 문화도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그 실망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성분께 이렇게 조언해 드렸습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들이 찾아올 때 반갑게 맞아주고 찾아오지 않을 때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시면 됩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어들고 대신 작은 관심도 더 큰 기쁨이 됩니다. 내가 자식들 때문에 외롭다가 아니라 내가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마음이 오히려 자녀들로 하여금 더 자주 연락하게 만듭니다. 그분은 3개월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가벼워지니 자녀들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번째, 남을 바꾸려는 욕심을 줄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 더 잘 보이게 되죠. 한 65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동네 모임에서 늘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내 경험으로는 그건 틀렸어. 젊은 사람들은 왜 말을 안 들을까? 아니,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해. 그분의 마음은 선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그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고
모임에서도 점점 소외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아요. 분명히 좋은 조언인데 왜 그럴까요? 오히려 저를 꼰대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좋은 의도로 조언을 했는데 상대방이 반감을 갖거나 거리를 두는 경우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간섭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철학자 공자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구하고 소인은 남을 구한다. 다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이 조언을 구할 때만 말씀해 주시고 평소에는 그저 들어주는 역할에 만족하세요. 그 남성분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신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말해보시라고요. 내 생각도 일리가 있어. 그런 방법도 좋겠구나.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했어? 이런 반응이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오히려 여러분께 더 자주 다가오게 만듭니다. 3개월 후 그분이 오셨을 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제게 조언을 구해와요. 그리고 모임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어요. 조언하려는 마음을 줄이고 경청하는 마음을 늘리니 오히려 더 존경받게 된 것입니다. 4번째,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줄이세요.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실에 오신 한 70대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해도 옛날처럼 맛이 안 나와서 스트레스예요.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깨끗하게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기가 부담스러워요.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요. 특히 며느리나 딸이 오면 더 그래요. 예전에는 손님 오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는데 이제는 그럴 힘도 없고 솜씨도 예전 같지 않아서 그분은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집안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사람을 부르지 못하겠다고 하시고 음식 솜씨가 예전만 못하면 대접하기가 부끄럽다고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자신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들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더 좋아합니다. 완벽하게 차린 상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일본의 철학자 구키 슈조는 불완전함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분께 조언해 드렸습니다. 음식이 조금 짜거나 집이 조금 어수선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면 그들도 더 편하게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이후 이렇게 변했습니다. 집이 좀 어수선해도 그냥 와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더 자주 놀러와요. 편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완벽함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니 인간관계가 훨씬 가벼워진 것입니다. 5번째, 건강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줄이세요. 건강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 걱정에만 매달리면
오히려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한 6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 아픈 곳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혈압이 또 올랐어. 무릎이 너무 아파서. 요즘 소화가 안 돼서 고생이야. 병원에서 이 약 저 약 주는데 효과가 없어. 나이 들면 정말 이것저것 다 아프네. 그분은 진심으로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엔 사람들이 걱정해주지만 계속 반복되면 피하게 됩니다. 아픈 이야기만 들으면 자신도 우울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건강 이야기만 하는 분을 만나면 처음엔 동정심이 생기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점점 부담스러워지죠.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건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건강 관리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한두 명에게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주제로 대화하세요. 그 남성분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요즘 뭐 재미있는 거 보고 있어? 이번에 새로 생긴 카페 가봤어?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지내? 요즘 어떤 책 읽고 있어? 이런 밝은 주제들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듭니다. 6개월 후 그분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건강 이야기를 줄이고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훨씬 편해하더라고요. 오히려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와요. 건강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내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건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반드시 줄여야 하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현재와 미래에 관심을 보이세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그들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줄이고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하세요.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셋째, 남을 바꾸려는 욕심을 줄이고 들어주는 역할에 만족하세요. 조언보다는 경청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넷째,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불완전함도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줄이고 밝은 주제로 대화하세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 5가지만 줄여도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더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외로움이 줄어들고 대신 따뜻한 인연들이 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 또한 7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도를 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를 하나씩 줄여보세요. 특히 오늘 하루만이라도 과거 이야기 대신 상대방의 근황을 물어보세요. 건강 이야기 대신 즐거운 추억을 나누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찬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5가지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일부터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과 다짐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풍요롭고 따뜻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혜생각이었습니다.